통합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두 번째 파트인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서 네 번째 부분인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전기 저항도 있고 물질 내부에 자유전자의 이동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앞 단어에서 나왔다시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 즉 음전하를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종류를 살펴볼 건데 크게 도체, 반도체, 부도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도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반도체고 그 다음에 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절반, 즉 half의 의미이고 부도체는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이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체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고 물질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속이 해당이 됩니다. 금속의 예시로는 철, 구리, 금, 은, 알루미늄 등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인데 이거는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즉 얘네 두 개의 절반의 성질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온도,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우리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핸드폰을 켜고 싶으면 전류가 흘러야 되고 핸드폰을 끄고 싶으면 전류가 꺼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반도체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불순물을 넣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규소, 원자번호 14번이 있고 저마늄, 원자번호 32번이 있는데 이 저마늄은 우리가 게르마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늄이랑 게르마늄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도체를 보겠습니다.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기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당연히 물질 내부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금속이 부도체에 해당을 하고 나무,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등등이 부도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기 저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항하는 거니까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네, 이 공식을 활용을 하면 전기 저항을 구할 수 있는데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저항은 이 물체의 길이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단면적에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고 썼는데 이 A는 그냥 S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비저항이 여기에 나온 비저항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저항이 뭔지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체의 길이도 고정이고 물체 단면적도 다 고정이면 저항은 비저항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일정할 때에는 온도를 봐야 되는데 이 온도는 X축 값입니다. 도체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항과 즉 이제 비저항이 있는데 이 비저항과 비례하는 저항값을 보면 비저항과 온도가 비례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온도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랑 부도체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온도는 반비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사용되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적 회로입니다. 이 집적 회로는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얘네들은 딱 보다시피 뭔가 핸드폰 이런 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이제 그런 전기 소자들을 하나의 기판에 다 얹어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을 보도록 할 건데 내부는 도체, 외부는 부도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체인 구리도선과 구리도선을 감싸고 있는 부도체인 절연 피복이 있는데 이 피복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피복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씌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로 이제 감싸고 있는 것들이 피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류 잘 흘러야 하는 곳에는 도체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전기 저항이 큰 즉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도체는 하나의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체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어서 자유롭게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 핵의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력이라는 말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고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싫어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서로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준금속이 나왔는데 이 준금속과 중금속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살펴볼 건데 이 중이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원자량과 밀도가 큰 금속입니다. 중금속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해 중금속입니다. 당연히 체내에 축적이 되면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다시피 납 안 좋고 순 안 좋고 카드뮴 안 좋고 비소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중금속도 있습니다. 그거를 필수 중금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필요량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유해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 아연, 망간 등등등은 필수 중금속인데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도체인 구리 도선이 있으니까 이 필수 중금속에 구리가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 구리를 좀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선을 갈아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리를 보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전선 뜯어서 그 구리선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필요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매우 적기 때문에 전선을 갈아 먹는 것 자체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유해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적어서 전선 갈아 먹는 것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금속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